글자의 왼쪽 부분 작을 요 글자인데요. 여기서는 힘력자가 붙은 어릴 유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흰백 아래 수저비로 해석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마을읍입니다. 어릴 때 수저 위에 흰 밥을 먹던 마을은 고향입니다. 고향향입니다. 단어 고향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고향향입니다. 아래에는 음악음이 되겠습니다. 고향에 음악이 울립니다. 울릴 향이 되겠습니다. 단어 음향입니다. 단어 교향곡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입구입니다. 여기서는 어린 아기의 입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손의 모양인데요. 이 아기를 키우는 손이 되겠습니다. 이 손이 아기 입을 맡았습니다. 맡을 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맡을 사, 왼쪽에 밥식입니다. 어린 짐승의 밥을 맡아서 먹입니다. 먹일 사가 되겠습니다. 단어 사육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흑토입니다. 위에는 풀초입니다. 그리고 위에 일천천입니다. 흙 위에 풀이 1000개나 드리워져 있습니다. 드리울 수가 되겠습니다. 흙 위에 풀이 1000개나 드리워져 있습니다. 드리울 수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수렴청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드리울 수, 왼쪽에 눈목입니다. 눈에 잠이 드리웁니다. 잠잘 수가 되겠습니다. 단어 수면입니다. 글자의 왼쪽 드리울 수, 오른쪽에 마을읍입니다. 흙토 위에 풀이 1000개나 드리워진 마을에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국 아저씨입니다. 우편 우가 되겠습니다. 단어 우편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식물은 부추입니다. 부추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부추구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파자로 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한일, 위에는 안일비 모양이죠. 한일은 땅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땅 위에 보통 풀이 아닌 부추,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추구입니다. 보통 풀이 아니죠. 남자의 활기를 불어일으키는 보통 풀이 아닌 부추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창과입니다. 위쪽에 사람인 2개가 있죠. 외우는 방법은 사람이 창으로 끊습니다. 끊다 첨입니다. 글자 아랫부분 부추구입니다. 위에 부분 사람이 창으로 끊다 섬입니다. 끈은 부추입니다. 부추 섬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부추섬, 왼쪽에 실사입니다. 끓여놓은 부추가 실처럼 가늡니다. 가늘다 섬입니다. 단어 섬세입니다. 사자성어 섬섬옥수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머리두, 아래는 목의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사람 머리 아래 목입니다. 목항입니다. 목을 높입니다. 높을 항이 되겠습니다. 단어 항진입니다. 항진은 기세 따위가 높아짐, 병세 따위가 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목항, 높일항, 왼쪽에 배주입니다. 배주에서 뜻을 가져왔고 목항에서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배항이 되겠습니다. 단어 항해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목항, 높일항입니다.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목 높이만큼 손을 들어서 막습니다. 막을 항입니다. 단어 저항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목항,
왼쪽에 흑토입니다. 흙을 목 높이만큼 쌓으니 구덩이가 생깁니다. 구덩이 갱입니다. 단어 갱구입니다. 사자성어 분서갱류입니다. 자,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돌다 회입니다. 단어 회전입니다. 단어 회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돌다 회, 왼쪽에 걷다 인입니다. 돌아 걸어갑니다. 결국 들어옵니다. 돌아올 회입니다. 단어 윤회입니다. 단어 우회입니다. 글자의 왼쪽 흑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흑토가 있고 흑토 위에 두 사람이 있죠. 사람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돌다 회입니다. 흙과 흙을 사람이 쌓는데 집을 돌아서 둘러싼 담장입니다. 담장입니다. 단어 장벽입니다. 그림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림도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먼저 한글로 몸 글자가 보이죠. 몸이 보이고 몸에 미음의 안쪽에 네모를 그리고 밖에 네모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림도 외울 수가 있겠죠. 몸 안에 네모 그리고 몸 밖에 네모를 그린 그림도 외울 수 있겠죠. 글자 바깥 부분은 에버사다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 머리도 돌다 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되돌리는, 근본으로 되돌리는, 그렇게 하는 에워싼 것이 그림입니다. 그림도입니다. 단어 시무도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밭들공의 변형인데요. 두 손입니다. 위의 부분은 그릇의 모양입니다. 그릇의 모양인데 안에 하나, 둘, 세 개 층이 있는 그릇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잡은 하나, 둘, 세 개 층이 있는 그릇, 그것을 갖춥니다. 갖출구입니다. 단어 구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갖출구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갖춘 그릇과 함께합니다. 함께 구입니다. 사자성어 불구대천입니다. 글자의 아래 부분 물수입니다. 위의 부분은 우물입니다. 위의 부분은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는 도르래 나무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도르래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깎습니다. 나무 깎을 록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나무 깎을 록, 왼쪽에 셀금입니다. 셀을 깎습니다. 금속 할자죠. 그래서 금속 할자로 기록합니다. 기록할 록입니다. 단어 기록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나무 깎을로 왼쪽에 볼시입니다.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는 도르래 나무를 깎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죠. 그게 녹입니다. 녹입니다. 단어 녹봉입니다. 이 글자는 파자 해석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하나, 둘, 셋, 석삼이 있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사람인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부위가 있죠. 두 손으로 받든다. 그래서 받들봉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사람을 두 손으로 받든다. 받들봉입니다. 단어 봉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받들봉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사람을 두 손으로 받들고서 이 사람이 받는 봉급입니다. 녹봉입니다. 단어 봉급입니다. 파자 해석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하나, 둘, 셋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사람이 하늘에 아랠 때 연주한다. 그래서 아랠 주, 연주할 주입니다.
단어 연주입니다. 하나, 둘, 셋. 아침, 점심, 저녁 3번 사람이 하늘에 아랠 때 연주한다. 그래서 아랠 주, 연주할 주입니다. 단어 연주입니다.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발이 3개가 있습니다. 발이 3개입니다. 그래서 글자 보면 발이 3개입니다. 그리고 솥의 양쪽 고리 모양입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솥의 입구죠. 다리가 3개인 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솥격입니다. 모양을 연상하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솥 안에 들어가면 막혀 있죠. 그래서 막을격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솥격, 막힐격입니다. 왼쪽에 언덕부입니다. 언덕이 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막혀 있습니다. 막힐격입니다. 단어 격리입니다. 글자의 왼쪽 솥격입니다. 오른쪽에는 벌레충입니다. 솥에 벌레를 녹입니다. 녹일 융입니다. 단어 용융입니다. 단어 융합니다. 단어 금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개견입니다. 왼쪽에 위에 부분 범호죠. 그리고 아래에는 솥격입니다. 범에게 솥에 개를 담아 바칩니다. 밭을 헌입니다. 단어 헌납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사람이 물구나무 선 모습입니다. 왼쪽에 가다 차기입니다. 물구나무 서서 갑니다. 지구 중력을 거스리죠. 거스릴 역입니다. 단어 역전입니다. 글자의 왼쪽 물구나무 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품 흠입니다. 물구나무 선 얼굴의 모양인데요. 피가 몰려있는 벌겋게 된 모습입니다. 그것을 상기라고 합니다. 피가 머리로 몰리죠. 그것을 상기라고 합니다. 상기 글입니다. 글자 아랫부분 상기글, 그리고 위에 언덕음입니다. 피가 머리로 몰리는 그 언덕, 그 궐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피가 얼굴에 몰리다, 상기궐, 위에 문문입니다. 문 안에 들어가면 피가 머리로 몰리는 상기되는 궁궐입니다. 궁궐, 궐입니다. 단어 궁궐입니다. 글자의 왼쪽 물구나무 선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달월입니다. 물구나무 선 달은 음력 초하루 사기 되겠습니다. 단어 상망입니다. 물구나무 선 달은 음력 초하루 사기 되겠습니다. 단어 상망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사람인으로 보겠습니다. 아래 언덕음입니다. 그 아래에 밑사람인, 그 아래에 말씀언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이 언덕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서 도착합니다. 이르다 첨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이르다 첨,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언덕 위에 사람이 언덕 아래 사람한테 말을 해서 이러니까 그 아래 사람이 손에 짐을 메고 올라갑니다. 메다 담입니다. 단어 담부지역입니다. 짐을 매는 노역을 말합니다. 단어 담당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이르다 첨, 왼쪽에 육다를 몸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위에 부분은 간이고 아래에 쓸개가 있습니다. 이 쓸개입니다. 간에서 분비되는 액이 이 쓸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이 아래에 도달해 있는 쓸개가 되겠습니다. 쓸개입니다. 쓸개담입니다. 단어 웅담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범호의 윗부분입니다. 범호의 변형, 아래에는 돼지 시입니다. 범과
싸우는 돼지인데요. 아주 큰 돼지입니다. 그래서 큰 돼지 거고요. 원숭이 거로도 나옵니다. 이 큰 돼지는 저팔계 연상하면 되겠죠. 글자의 오른쪽 부분 큰 돼지 거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큰 돼지 저팔계를 손으로 물리치는 손오공, 이 손오공 손에 의지합니다. 의지할 거입니다. 단어 근거입니다. 글자의 왼쪽 큰 돼지고 오른쪽에 칼도 방입니다. 큰 돼지가 칼까지 들었습니다. 심합니다. 심하다 극입니다. 단어 연극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삼의 모양입니다. 사람 모양인데요. 아래 뿌리 털이 있고요. 위에 산삼의 머리 부분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석삼입니다. 삼삼 세 개를 먹는데 참여합니다. 참여할 참입니다. 1, 2, 3이 되겠습니다. 단어 참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석삼 또는 참여하다 참으로 나죠. 산삼의 모양입니다. 위에 풀초입니다. 산삼인데요. 진짜 산삼은 위에 풀이 있습니다. 위에 풀로 확인합니다. 삼삼이 되겠습니다. 단어 산삼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마음신변 오른쪽에는 3을 나타내는데요. 3인데요. 위에 진짜를 나타내는 풀이 없죠. 그래서 이 산삼 풀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참혹합니다. 참혹할 참입니다. 단어 참혹입니다. 단어 참담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진면, 아래 우물정, 그리고 아래는 밭들공에 변형된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두 손을 나타냅니다. 아래 얼다빙입니다. 집 아래에 우물이 있는데요. 그 우물 덮개를 두 손으로 열어보니까 얼어 있습니다. 날씨가 차다, 차다, 한입니다. 단어 혹한입니다. 사자성어 순망치한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차다 한에서 얼음빙이 없는 변형된 형태로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흙토입니다. 차니까 이 찬 곳을 흙으로 막습니다. 막을 색이 되겠습니다. 단어 발본세곤입니다. 또 이 글자는 찬 곳을 흙으로 막는 변방입니다. 변방세입니다. 사자성어 세옹지마입니다. 단어 요새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나무목, 위에 부분은 쓰레기를 담는 쓰레받기 모양을 연상하면서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사람의 머리가 있고 팔과 손의 모양입니다. 나무로 만든 쓰레받기에 사람이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모습입니다. 버릴 기입니다. 단어 보기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 해석이 좀 잔인한 해석 버전입니다. 왼쪽은 사람의 머리가 거꾸로 된 모양입니다. 오른쪽에는 실사입니다. 실로 사람의 머리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고을의 입구입니다. 고을현입니다. 단어 현령입니다. 고을현에서 왼쪽 부분만 있어도 고을현으로 씁니다. 일본 약지자에서는 왼쪽 부분만 나타내서 고을현으로 씁니다. 글자의 윗부분 고을현 아래에 심장심입니다. 실로 사람의 머리와 심장을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매달현입니다. 단어 현판입니다. 단어 현안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아래에 육달을입니다. 육달을은 여기서 고기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 만드는 손 왼손이죠. 왼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가다착입니다. 왼손에 고기를 가지고 가는데 따라갑니다. 따를 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따를 수, 왼쪽에 언덕부입니다. 왼손에 고기를 가지고 언덕으로 갑니다. 따라갑니다. 따를 수입니다. 단어 수반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부창부수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흑토입니다. 흑토 위에 육달을 고기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 만드는 손, 왼손, 왼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언덕부가 있습니다. 왼손에 고기를 가지고 언덕에 올라갔는데요. 고기를 흙에 떨어뜨립니다. 떨어질 타가 되겠습니다. 단어 타락천사가 되겠습니다. 글자 윗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면, 아래에 풀초입니다. 아래에 볼견입니다. 그리고 불똥주 모양은 음료수로 해석하겠습니다. 집에서 풀을 보면서 음료수를 마시면 너그러워집니다. 너그러울 간이 되겠습니다. 단어 관용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볼시입니다. 여기서는 제사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 큰데입니다. 여기 큰데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신에게 제사 지내는데요. 그 제단 위에 사람을 올려놨습니다.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공양되는 사람입니다. 어찌합니까? 어찌내입니다. 단어 막무가내입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마을읍입니다. 왼쪽에 하얀 부분 칼도입니다. 그리고 두 이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칼을 2번 찔렀습니다. 어찌합니까? 어찌나입니다. 단어 나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칼도 방입니다. 왼쪽에 나무 목입니다. 위에 X자는 베다예의 변형된 형태로 보겠습니다. 칼로 나무 위에서 X자로 베는 무술을 하는 소림사 절입니다. 절 찰입니다. 단어 사찰입니다. 단어 찰나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의 위에 부분 그리고 아래 부분은 물건을 자르는 작두의 모양을 보고 만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잘린 물건의 모양입니다. 작두로 잘린 물건의 모양이 가지런합니다. 가지런할 재가 되겠습니다. 단어 정재입니다. 사자성어 수신제가입니다. 글자의 왼쪽 가지런할 재, 오른쪽 칼도 방입니다. 칼로 가지런하게 잘라서 약을 짓습니다. 약지을 재가 되겠습니다. 단어 약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가지런할 재,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물을 가지런히 건넙니다. 건널 재입니다. 단어 구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밑불하입니다. 글자 밑에 쓰이는 불하입니다. 그리고 위에 한일은 물건을 찌는 시루로 보겠습니다. 그 위에는 물수입니다. 그리고 기역 모양은 물이 끓을 때 나오는 전기로 보겠습니다. 그 위에 풀초가 있습니다. 한일자 모양 시루에 물을 넣고서 풀로 덮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펴서 기역자 물이 끓어서 생긴 전기로 찝니다. 찌다 정이 되겠습니다. 단어 전기입니다. 단어 한정탕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모양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래 이 세포가 분화되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2개로 분화되는 그런 아래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알란이 되겠습니다. 단어 난생신화입니다. 단어 계란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아래 안석괴입니다. 안석은
등을 기댈 수 있는 방석입니다. 그 위에 한일이 있습니다. 위에 산산입니다. 왼쪽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다척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치다복인데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가운데 안석 위에 한 사람이 산으로 가면서 손으로 살펴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작을미가 되겠습니다. 단어 미세입니다. 단어 현미경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붉은 염색 재료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깥 부분은 우물정 모양의 그릇으로 보겠습니다. 우물정 모양의 그릇 안에 붉은색 염색 재료로 붉게 염색합니다. 붉을단입니다. 단어 단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해일입니다. 위에 부분은 파자로 해석하겠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아침, 점심, 저녁 양쪽으로 갈라져서 꽃을 피우는 계절 봄, 춘입니다. 단어 춘추입니다. 봄과 가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이의 높임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물수입니다. 그 위에 부분은 파자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의 뿌리에서 물을 아침, 점심, 저녁 먹고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피는 꽃이 큽니다. 클테입니다. 단어 태산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언덕엄 아래 해일 아래 아들자입니다. 언덕 아래에 해와 같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두텁습니다. 두털후입니다. 단어 후박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단어로 보겠습니다. 단지인데요. 아침단이 있죠. 아침의 사람인 아침의 사람은 여기 입구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만이 있습니다. 아침에 사람은 다리만 있는 몸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지가 되겠습니다. 단어 단지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치다복 손의 움직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육달을 몸입니다. 위의 부분은 열십, 한일 이렇게 파자로 접근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입니다. 10번, 10번, 한 번 이 손으로 치니까 몸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질 산입니다. 단어 분산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글자 윗부분 집면 아래 반드시 필 아래 산입니다. 산 위에 있는 집에 반드시 빽빽하게 벼를 반드시 숨깁니다. 숨길 비, 빽빽할 밀, 그래서 비밀입니다. 단어 비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혀설, 왼쪽에 달다 감입니다. 혀에 단맛을 느낍니다. 달다 첨입니다. 글자의 아래 부분 벌레충인데요. 여기서는 벌로 보겠습니다. 위에 반드시 필 위에 집면입니다. 벌이 반드시 집에 올 때 가져오는 것은 꿀입니다. 꿀밀입니다. 단어 천민밀입니다. 꿀처럼 달콤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심장심 변입니다. 오른쪽에 흑토 위에 또우입니다. 또우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흙을 가지고 손으로 심장을 만듭니다. 개의한 일이죠. 개의할 개입니다. 단어 개의입니다. 사진은 인공심장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치다복 손의 움직임입니다. 왼쪽 부분은 밑동적이라고 하는데요. 나무의 밑부분을 나타냅니다. 이 밑동적인데 여기서는 파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위에 스다리 그리고 성경 아래에 예고입니다. 옛날부터 성 위에 써 있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적입니다. 적이 되겠습니다. 단어 적군입니다. 또 이 자는 적을 대하다, 대적할 적으로 쓰입니다. 사자성어 중가부적입니다. 글자의 왼쪽 손수변, 오른쪽은 밑동적인데요. 여기서는 적적으로 해석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무기를 빼앗고 손으로 적을 땁니다. 따다 적입니다. 단어 지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밑동적인데요. 여기서는 적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다 착입니다. 적이 손에 든 무기를 빼앗으려 갑니다. 가다 적입니다. 단어 적합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나무의 밑부분, 이 밑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밑동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밑동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밑동적,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나무 밑동에 물이 떨어집니다.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적입니다. 단어 연적입니다. 입구가 있고요. 밑에 보면 큰 데가 있죠. 입을 크게 벌려서 니은격입니다. 외우는 방법 니은격. 너그 남편 어떻게 어쩌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썩할 오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입을 입구자 크게 벌리고 니은격. 자, 니은하고 격 합쳐졌죠. 너그 남편 어쩌고 저쩌고 크게 떠들썩하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썩할 오 외울 수 있겠죠. 자, 여자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서 너그 남편 어쩌고 저쩌고 크게 떠들고 있죠. 그러면서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할 오입니다. 사진 보시면 아주 즐거워하고 있죠. 자, 단어 보시면 오락입니다. 오락할 때 이 오자를 쓰죠. 오락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너그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 남편은 요번에 연봉 10억 받았다 말을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릇된 정보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릇될 오 글자가 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너그 남편 이야기하다가 이제 말하다 보면 이제 그릇된 정보를 이야기하죠. 그릇될 오입니다. 단어 보시면 오류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 부분은 사람의 앉아있는 모습, 사람 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네모난 책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집은 나라 일을 보는 관청으로 보겠습니다. 관청집에 이 네모난 책상 위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벼슬 관리입니다. 벼슬아치 벼슬관이 되겠습니다. 단어 관리입니다. 자, 관리가요 위에 대죽이 있죠. 이 대로 만든 사진 보시면 필이 삐 이렇게 불면서 차 빼요 이렇게 하죠. 경찰 아저씨가 관리죠. 관리합니다. 그래서 관리할 관입니다. 자, 그 벼슬아치 관리가요 대나무 필이 삐 불면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네요. 이거 하세요. 관리합니다. 관리할 관입니다. 단어 보시면 관리하다 이렇게 되죠. 자, 관리고요. 관리가 이제 밥식입니다. 밥 먹는 집이네요. 집간입니다. 관리가 밥 먹는 곳이니까 공간이 되겠습니다. 나라 일을 보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일반 집이 아니고요. 단어 보시면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발소이고요. 위에는 사람의 상체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는 비수비, 밑에는 화살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밑에 부분 발에 비수 화살이 박혔는지 의심하다. 의심할 의입니다. 단어는 의심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발 부분에 비수 화살이 박혔는지 의심했는데요. 땡땡 피 두 방울이 흐르고 얼었습니다. 응고되었네요. 응고하다 응입니다. 단어 응고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덮을 멱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 삼지창 손입니다. 아래 부분은 또우 손을 나타냅니다. 두 손으로 덮여 있는 것을
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손 두 손으로 덮여 있는 것을 여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두 손으로 덮여 있는 것을 열고 침입합니다. 침입할 침이 되겠습니다. 단어 침입입니다. 글자의 왼쪽 물수변입니다. 오른쪽에는 덮여 있는 것을 열고 들어온다의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물이 덮여 있는 것을 열고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기고 있네요. 잠길 침입니다. 단어 침수입니다. 위에 글자의 윗부분 뒷면, 아래 왼쪽에 나무 조각장, 오른쪽에는 침입하다 침으로 보겠습니다. 들어오다 침으로 보겠습니다. 집 안에 있는 나무 조각 침대에 들어와서 잡니다. 자다 침입니다. 단어 침대입니다. 탯줄 태인데요. 밑에 입구가 있죠. 이 입구는 태아의 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탯줄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탯줄 태이고요. 별 태로도 쓰입니다. 그럼 왜 별이 되었냐?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한 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삼태성이라고 합니다. 삼태성 사진 보시면 북두칠성이 있고요. 북극성을 가운데로 두고 맞은편에 상태, 중태, 하태 이렇게 3태가 있습니다. 삼태성입니다. 세 별인데요. 인간의 탯줄의 역할을 했던 별입니다. 그래서 별태가 되었습니다. 육달을죠. 몸에 해당됩니다. 몸에 탯줄 탯줄이 있고 태아가 있죠. 그래서 아이별 태가 되겠습니다. 단어 태아입니다. 사진에 보면은 아기 태아라고 그러죠. 배 안에 있는 태아. 태아를 가지니까 엄마 마음이 밑에 놓였죠. 마음이 밑에 놓이면서 이제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게으러집니다. 게으를 태입니다. 그래서 태아를 가지게 되면 엄마가 마음이 어떻게 된다? 게으러지죠. 그래서 남편들한테 맛있는 거 사와라. 뭐 이렇게 하죠. 게으러집니다. 게으를 태입니다. 단어 보시면 태만이 되겠습니다. 탯줄, 태, 왼쪽에 있는 건 뼈, 알,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태아 상태에서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위태롭죠. 위태로울 태입니다. 위태롭다, 위태로울 태 글자가 됐습니다. 소리 태에서 왔죠. 그대로. 그래서 단어 보시면 위태가 됩니다. 왼쪽에 바람풍입니다. 탯줄 모양의 바람이다. 태풍입니다. 태풍, 태. 태아의 이 탯줄로 이 물 형태의 영양분이 가서 태아의 몸을 컨트롤합니다. 다스리죠. 그래서 다스릴 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수변에 이 물은 탯줄을 타고 가는 영양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태아를 감싸고 있는 양수라고 그러죠. 물, 태아를 보호해주는, 다스려주는 양수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눠 보시면 치료입니다. 인간 삶의 시작이 단어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인간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것은 엄마의 탯줄, 태아에서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작할 시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다 입입니다. 아래의 한일은 침으로 보겠습니다. 아래 육달을입니다. 몸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는 점점 들어가는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육달을 몸에 침이 들어갑니다. 점점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이 대답합니다. 대답할 유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점점이란 뜻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지 한자에서는 여기 점점유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사전에는 대답할 유로 나옵니다. 글자의 부분 몸에 침이 들어갑니다. 점점 밑에 마음심입니다. 이 침 맞을 때의 마음입니다. 나을 유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점점유입니다. 왼쪽에 차입니다. 차로 점점 보냅니다. 보낼 수가 되겠습니다. 단어 수송입니다. 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혀슬입니다. 입구가 있죠.
입 안에 있는 혀입니다. 혀의 모양인데요. 모양이 일천천 모양과 같게 되었죠. 본래는 혀였습니다. 혀고 안에 입 구조, 입 안에 있는 혀인데요. 지금의 일천천 글자와 모양이 같았었습니다. 입에서 천번 움직이는 혀설입니다. 혀설이죠.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혀에 물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살다 활입니다. 활력이 넘치다 이렇게 하죠. 그때 이 활을 씁니다. 혀에 물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살다 활입니다. 자, 이 글자는 사진에 보듯이 숨을 내쉬는 입술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숨 내쉴고인데요. 글자 모양이 오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5번 숨을 내쉰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숨 내쉬는 입의 모양, 입술의 모양입니다. 숨 내쉴고입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입을 벌린 모양의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듭니다. 글자의 오른쪽 숨 내쉴고입니다. 또는 교로도 발음됩니다. 왼쪽에 만들공입니다. 이 손과 입술의 내 영역이 겹쳐서 손으로 만드는 거에 집중할 때 입술 모양도 이렇게 숨 내쉬는 모양, 약간 벌어진 모양을 만든다고 합니다. 글자 공교할 교가 되겠습니다. 만드는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공교할 교입니다. 단어 기교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숨 내쉴고 또는 교로 발음됩니다. 위에는 한일이 있습니다. 어조사 우가 되겠습니다. 어조사 우의 변형 같은 글자입니다. 어조사 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어조사 우입니다. 위에는 집면이 되겠습니다. 창조주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집우입니다. 단어 우주가 되겠습니다. 창조주 신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집이 되겠습니다. 우주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범호입니다. 왼쪽에 입구이고 아래는 입을 벌린 모양입니다.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호가 되겠습니다. 단어 구호입니다. 글자의 왼쪽 물수변입니다. 오른쪽에 이 다섯 오 모양은 입을 벌린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은 물을 뿜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입을 벌리고서 뿜는 물입니다. 더럽죠. 오염시킵니다. 더러울 오입니다. 단어 오염입니다. 글자의 왼쪽 귀입니다. 오른쪽에 말미암을 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다섯 오 모양 입을 벌린 모양입니다. 귀에 입을 벌리고서 유 나오라고 말합니다. 부르죠. 불을 빙이 되겠습니다. 단어 초빙입니다. 글자의 왼쪽 말섬을입니다. 오른쪽에 윗부분 큰 데입니다.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 한일이 있고 그 아래 오가 있죠. 입을 벌린 모양입니다. 사람이 한 개를 입을 벌려서 말합니다. 자랑합니다. 자랑할과 단어 과시입니다. 단어 과장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또우입니다. 손을 나타냅니다. 아래에 한일은 막대기로 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잡고서요. 엉덩이 부분을 찌릅니다. 왼쪽에 입구입니다. 그리고 오 모양, 입을 크게 벌린 모양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잡고서 엉덩이를 찌르니까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이 빠르게 옵니다. 빠를 극입니다. 글자의 왼쪽 나무목입니다. 오른쪽에는 빠를 극입니다. 나무에 사람을 묶어놓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서 엉덩이를 찌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고통이 빨리 옵니다. 그런데 이 손에 막대기를 끝까지 찌릅니다. 끝까지 다할 극입니다. 사전에는 다할 극으로 나오죠. 자, 이게 극형입니다. 성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성경입니다.
성경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다 입입니다. 성에 들어가다 안에 들어갑니다. 성에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내입니다. 단어 내외입니다. 글자 아랫부분에 들어가다 입, 또 들어가다 입이 있죠.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두량이 되겠습니다. 단어 양면입니다. 두 가지 면이죠. 글자의 아랫부분 두량입니다. 위에는 풀초가 되겠습니다. 풀 아래에 두 명이 사는 평평한 방이 되겠습니다. 평평할 만입니다. 풀 아래에 두 명이 사는 지하방 평평합니다. 평평할 만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평평할 만,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풀 아래에 두 명이 사는 평평한 방에 물이 가득 찹니다. 가득 찰 만이 되겠습니다. 단어 만료입니다. 글자의 왼쪽 언덕부입니다. 오른쪽에 위에 부분은 밑사람인이죠. 두 발로 걷는 사람입니다. 위에 흑토는 사람의 상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발로 걷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흑토입니다. 사람이 언덕이 보이는 흙을 밟습니다. 육지가 되겠습니다. 육지, 육입니다. 단어 육지입니다. 글자의 왼쪽 눈목입니다. 오른쪽의 위에 부분 두 발로 걷는 사람입니다. 아래 흑토입니다. 흙을 밟으면서 걸어가는 사람 산책하고 있죠. 눈을 보면서 걷고 있네요. 화목합니다. 화목할 목입니다. 단어 화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언덕부입니다. 오른쪽의 위에 부분 오다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한일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나다생입니다. 여기 한일은 땅으로 보겠습니다. 땅 하나가 위로 생겨서 움직여서 언덕이 높아집니다. 높을 융이 되겠습니다. 단어 융기입니다. 글자는 아니고 이게 이제 다른 글자가 올려서 손으로 쓰입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손의 의미를 가집니다. 손의 의미를 가지는 삼지창 손 눈으로 익혀둡니다. 많이 쓰이는 글자죠. 여기 부분은 삼지창 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곱비가 되겠습니다. 소곱비. 그래서 소곱비를 잡은 손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는 소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삼지창 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곱비입니다. 소곱비를 잡은 손, 소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은 여기 청소 도구가 있죠. 그래서 이 밑에는 수건건입니다. 수건을 덮었죠. 손으로 이렇게 덮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비추입니다. 비라는 것이 청소 도구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수건을 덮어서 손으로 이렇게 청소하고 있죠. 자, 이런 모양의 청소 도구, 비추입니다. 손수변이 있습니다. 손으로 비를 가지고 청소하고 있죠. 청소소입니다. 단어 보시면 청소입니다. 청소, 맑을 청입니다. 맑게 되도록 손으로 이렇게 청소하고 있죠. 자, 청소소입니다. 여자녀고요. 비추입니다. 자, 여잔데요. 비를 가지고 청소하는 여자는 아내입니다. 아내부, 며느리, 부입니다. 청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 가족의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내면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림살이를 한다고 그러죠. 살림살이는 살려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가족을 세상에 그 더러운 그 씻어내서 다시 살려서 사는 삶을 하시는 분이 아내면서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언덕을 나타내죠. 언덕부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는 발이 멈춰 있죠. 끝일지입니다. 언덕에 멈춰서서 여기는 아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내부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언덕에 서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귀입니다. 그래서 단어 보시면 귀향이 되겠습니다. 귀향. 옛날에 대릴 사이즈가 있었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 건너 마을로 가가지고 3년이나 5년 정도 일을 해주고요.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언덕에 서서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네요. 돌아올 귀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글자가 있죠. 그리고 나무목 입구 글자입니다. 나무 위에 있는 잎은 새의 잎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 위에 새의 잎을 보고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벼를 보호해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킬 보 글자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이 있죠. 자, 여기 사람인 변은 노예로 해석하겠습니다. 노예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투구를 쓴 군인이 되겠습니다. 계약 군인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가죽 책직이 되겠습니다. 가죽 책직으로 노예를 일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편하겠죠. 그래서 편할 편, 노예는 똥오줌 쌉니다. 똥오줌 변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를 책직으로 때려가면서 일을 시키는 계약 군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편하고 편할 편, 노예는 똥오줌 산다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편할 편, 똥오줌 변입니다. 단어 편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변소가 되겠습니다. 편할 편, 똥오줌 변의 오른쪽 부분 계약 군인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계약 군인이 노예 주인과 다시 계약할 때 계약을 고치다, 고칠 경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갱신, 밑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육달을인데요. 여기는 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병부절이 있고요.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 손을 나타내네요. 손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병부절, 사람을 데려와서 자, 이 몸입니다. 몸에 옷을 입힙니다. 옷복입니다. 우리가 제복 할 때 이 복자를 쓰죠. 복장할 때도 이 복장 쓰고요.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 유니폼, 옷을 입히면 조직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복이면서 복종할 복입니다. 군대라든지 회사에서 유니폼을 입죠. 그 단체의 옷을 입히면 그 단체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모습입니다. 장사할 상 글자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요. 자, 머리 두죠. 머리 자, 두 발로 쓰이는 위에 상인이고요. 이건 성경자인데요. 물건을 쌓아놓는 판매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밑사람인이죠. 사람입니다. 이게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에요. 자,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좀 싸게 해주세요. 아, 이거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장사하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할 상. 위에는 장사꾼, 밑에는 물건을 사러 온 사람, 여기는 물건을 파는 판매대. 입으로서로 싸게 해주세요. 아, 이거 정말 쌉니다. 이렇게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할 상입니다. 어조사우입니다. 어조사우. 외우는 방법으로 우 할 때 입술 모양 우. 자, 모양이 입술 모양, 입술 우 이렇게 외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 할 때 입술 두 개, 우 이렇게 어조사 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조사 호입니다. 우에서 호 할 때 콧구멍 있죠. 콧구멍 보이죠? 자,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에서 호 할 때 콧구멍 호 보이죠? 어조사 호 있습니다. 입으로 호처로 부르네요. 부를 호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이 호를 씁니다. 부를 호흡할 때 호입니다. 심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심장심, 마음심 글자입니다. 반드시 필 글자인데요. 이건 바자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각 골문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자 해석으로 우리가 금방 배웠던 심장심에 칼을 찔러서 반드시 죽였다. 찌르면 반드시 죽죠. 자, 심장에 칼을 찌르니까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필입니다. 집면이죠. 집인데요. 네모난 큰 집이 이어져 있네요. 궁궐입니다. 궁궐, 궁입니다. 집인데요. 네모난 큰 집이 이어져 있습니다. 궁궐 사진 보시면 이 큰 집이요. 네모나게 되어 있죠. 이어져 있죠. 궁궐, 궁입니다. 궁궐인데요. 불화가 두 개나 있죠. 불을 두 개나 켜놓고 나라를 경영합니다.
경영할 영입니다. 위에 부분 사람인입니다. 밑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투복이고 옛날에는 갑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옷, 전투복을 입는 거죠. 군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다. 그래서 낄개자, 개입할 개자가 되겠습니다. 전투복을 입고서 어디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개입할 개입니다. 위에 부분은 밭전이 되겠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 밭의 끝에 서서 경계에 서서 지킵니다. 경계개입니다. 단어 경계가 되겠습니다.